안녕하세요. 스마트 정형외과 신경외과 동물병 함정식 원장입니다. 저는 아이들 처치 담당하고 있는 류이인엽이라고 합니다. 원장님도 목소리만 나오시겠죠?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코스모프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오늘도 목소리만 출연하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원장님 그리고 인엽 선생님, 저희 재활치료사인 우림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재활운동에 관련된 학회를 갔다 왔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많이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됐죠. 저희가 많은 공부도 돼 있는 병원이긴 하지만 실제로 약간 뭐가 좀 부족한지 우리가 어떤 거를 놓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번에 학회 같이 네. 가서 관련된 강의도 네. 들으시고 저희랑 같이 이제 부스도 많이 관람하고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되게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우, 되게 좋습니다. 재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재활이라는 거는 수술을 하게 됐을 경우에라면 기능적으로 이제 임상적인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재활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근육량이 심하게 빠졌다 그러면 근육량을 다시 늘려준다든가, 수술하고 나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PROM이라는 게 안 나온다 그럼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준다든가, 통증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역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재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보통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입원을 하면서 초기 재활 운동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죠. 그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걷고 스스로 재활을 해낼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저희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학회 가서 느낀 게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재활 운동이나 재활 치료라든가 네. 다양한 재활 치료 방법들 요즘엔 좀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원장님 좀 어떠셨는지 재활 운동 가장 관심이 많게 보고 계시니까 한번 의견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활이라고 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재활의학이죠. 재활의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크게 두 분류로 있는 것 같은데, 수술이 필요 없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재활, 예를 들면 수술까지 필요 없는 염좌, 인대 쪽 손상일 경우에 그쪽의 염증을 빨리 회복시키고 붓기를 빨리 빼는 등의 레이저나 극종 치료 같은 그런 재활적인 게 있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통증이 있는 건 아니더라도 근육이나 관절의 가동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액 충격파라는 등의 그런 재활도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 제일 핵심은 정형신경외과 쪽으로 수술을 워낙에 많이 하는 병원이다 보니 수술 후에 회복을 돕는 재활이 중요한 그런 과인데요. 실제로 저희는 수술의 건수가 많은 병원이다 보니 재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야 되는 병원인데, 수술 후의 재활적인 목적은 통증도 빨리 없애고 염증도 빨리 없애고 그리고 다리를 편하게 느껴야 기능적인 재활이 더 빨라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결국에는 그런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가 극저온 치료, 크라이오테라피, 마사지, 레이저 같은 경우 혈류순환을 촉진시켜서 부종을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통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라고 느낀 게 뭐냐면, 저희 병원은 수술 후에 기능적인 회복에 있어서 단점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긴 한데, 예를 들면 쓸개골 탈구 수술을 했을 때 깁스를 하지 않죠. 저희는 그 이유가 수술로서 충분한 고정력을 주고, 그리고 오히려 깁스를 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좀 제한하기 때문에 네. 깁스를 풀었을 때 그 관절의 가동 범위를 향상시키는데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니, 그래서 우리는 수술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깁스를 안 하는 걸로 장점을 살려왔는데, 우리가 최근에 수술할 때 3D 프린터 같은 거를 쓰려고 노력을 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할 수 있는 작은 오차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재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은 차이도 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맞습니다. 다른 병원과 차별돼서 우리나라에서 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병원에 다가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재활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토콜을 만들고 적용을 해보려고 공부 중에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안 해도 잘 회복하는 아이들도 분명 있어요. 재활 치료 운동을 분명 했을 때 편하게 회복을 한다. 특히나 아까 크라이오라든가 레이저 같은 경우 통증을 좀 줄여주니까 수술 직후에는 무통주사가 있긴 하지만 진통소염제가 있긴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그런 처치들을 해주는 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 기능상으로도 재활 운동,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한 95% 회복을 할 수 있는 애기가 한 7, 8% 정도라도 회복을 할 수 있다면, 그 미세한 차이를 일반적인 보호자님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강아지가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재활 운동을 했을 때 약간 미세한 디테일한 차이를 강아지들도 스스로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활 운동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은 돼요. 재활 치료의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죠, 원장님? 우리가 초기 재활 때 많이 쓰는 게 레이저, 극저온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조금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실제로 그런 애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같이 하는 말 그대로 운동적인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레이저, 크라이오 또는 아니면 침 치료 이런 치료들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퇴원을 하고 난 이후에 보호자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해야 되는 운동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때 그걸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에 따라서 회복되는 속도도 좀 다를 수 있고 회복을 했을 때 장기적인 예후도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서 물론 재활운동 방법에 대한 거는 수술 후에 퇴원할 때 또 저희가 안내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런 걸 좀 효과적으로 좀 따라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해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집에서 좀 쉽게 안전하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활운동이 분명히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물론 대다수의 아이들이 수술 후 특별한 재활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회복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심한 슬개골 탈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근육이 굳어있는,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관절의 가동 범위가 아무래도 좀 덜 나온다든가 이미 근육량이 많이 빠져 있다든가 그런 애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100% 예후가 안 나오거든요. 이런 애들은 재활운동을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판단 들고, 특히나 신경외과 관련된 부분,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 하더라도 마비가 얼마나 돌아올지 우리가 그걸 100% 회복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퇴행성 신경병증, 그런 애들은 수술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근육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더 오랫동안 걸을 수 있게끔 해주려면 근육량을 유지를 해야 되고 신경에 계속 자극을 줘서 딛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재활 치료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저희 병원에도 그런 환자들이 조금 늘고 있는 게 저도 느껴져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분명히 준비가 돼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재활운동 치료에 대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비용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수중 트레드밀, 체중을 조금 덜 딛도록 하면서 물의 저항을 이용을 하면서 신경 자극을 주고 근육을 쓰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수중 트레드밀. 그 효과가 있죠. 한번 타고 그 다음에 뭐 레이저도 맞고 침도 맞고 한 세트 정도 이렇게 하면 회당 몇십만 원 이렇게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꽤 비싸요. 양심적으로 꼭 필요한 아이들 그런 경우에만 치료를 권장드려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부원장님 재활 치료에 대한 또 의견 좀 있으시면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재활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대답은 사실 수의사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수술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기능 회복이 다 되는 경우에는 재활이 큰 돈을 들여서 꼭 필요한가에 있어서는 보호자가 결정을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니 양심적으로 수의사가 보고 결정을 하는 게 보호자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효과가 있다면 물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처방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잘 따라하실 수 있게끔 교육시켜드리고 운동 처방 같은 것들을 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재활치료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재활운동에 대한 거를 꾸준히 지금 공부를 하고 치료를 실제로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시니까 만약에 뭐 수술을 하는 아이들이든 아니면 뭐 진료를 오셨을 때 그런 상담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면 아이에게 필요한 정도의 운동을 권장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잘 걸을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그런 논의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동물 재활 또는 아니면 수술법 다양한 논의들을 좀 꾸준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호자님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더 오랫동안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스마트 정형외과 동물병원이 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활운동에 관련돼서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 혹은 좋은 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더 다양하고 좋은 양질의 컨텐츠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